보고는데 한 축이 창조 경제를 통해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다른 한 축은 뭐냐면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그래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또 빈곤층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재활에 기여를 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중에서는 가장 많이 이제 거론되는 것이 재벌개혁이죠. 그죠? 재벌개혁. 박근혜 정부의 재벌개혁은 야당의 재벌개혁과 다릅니다. 야당은 재벌을 거의 해체하다시피 하는 그런 재벌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이제 강점은 보지 않고 문제점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재벌을 해체해야 된다. 또는 해체하지는 않더라도 재벌의 지배구조, 소유구조를 획기적으로 이제 고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하면 재벌의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 지금 재벌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독과점을 하는 것 같지만 최근의 경제는 이제 개방 경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두고 보면 그게 독점이지만 세계 경제 시장에서 보면 독점이 아니죠. 뭐 아주 많은 기업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재벌 기업이 경쟁력이 떨어지면 수출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 재벌의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중소기업이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은 대부분 재벌의 하청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60%가 재벌의 하청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재벌의 수출이 줄어들면 중소기업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은 뭐냐면 재벌의 강점은 살리고 재벌의 경쟁력은 강화시키면서 재벌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이것을 반드시 근절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납품 단가를 후려친다든지 또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 탈취를 한다든지 중소기업에서 인력 빼가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벌들이 중소기업 영역에 막 침범해가지고 뭐 빵집도 하고 음식점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못하게 하겠다 하는 것들이죠. SSM 슈퍼마켓 SSM이 재래시장 근처에 가는 것을 막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재벌들이 친인척한테 일감을 몰아줘가지고 그 기업이 커가지고 편법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 이런 것들 막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제민주화 정책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 기업들이 견딜 수가 없죠. 또 고용의 유연성도 또 이제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이제 어느 정도의 비정규직은 불가피하다 하는 겁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 비정규직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서 차별받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해소를 하겠다 하는 게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이 잘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마찬가지로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또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고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까지는 공무원 부분에서는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제민주화 정책은 이제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뭐 굉장히 많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지역에 가보면. 근데 이게 이제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젊은 사람들이 재래시장 안 가죠. 다 마트 가지 않습니까? 마트 가서 이제 장을 보기 때문에 저게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저걸 이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것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선 대형마트들이 재래시장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제한을 가하는 것이죠.
저건 좀 반시장적인 정책이긴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로 봐서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소비자들은 자기 지역에 깨끗한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걸 원해요. 그렇지만 하여튼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여하튼 대형마트들은 재래시장 근처에 500m 이내에 지금 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것이죠.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재래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고 아케이드를 만들어서 비가 오더라도 이렇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현대화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 근데 선주가 부분은 이제 재래시장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면 그 재래시장이 굉장히 재밌어요. 가보면 사람 사는 맛이 나고 특성화되어 있죠. 선진국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재래시장을 이렇게 특성화를 하라는 것이죠. 그 재래시장 가면 뭐가 유명하고, 그죠? 거기 가면 뭐 순댓국이 유명하다든지, 또는 떡볶이가 유명하다든지, 먹거리가 풍부하다든지, 또는 문화적인 뭐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재래시장 자체의 이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정책도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경제민주화 정책이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이제 빈곤층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급여를 지급하는데 저게 이제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아주 가난하지만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조건을 좀 완화하겠다 하는 것이고, 빈곤층 다음에 이제 기초생활 보장을 받는 빈곤층 바로 위에가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러는데, 차상위 계층이 지금은 최저생활비의 120%까지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근데 차상위 계층은 좀 더 확대를 하겠다.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가지고 이분들에게도 사회복지 혜택을 줘가지고 빈곤 예방 기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장려 세제라고 있습니다. 가난한 분들 중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 세금 복지급여를 주는 것이죠. 그것을 좀 더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은퇴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언론에서 이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고,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뭐 기존에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니까 국민연금 탈퇴하라 이런 이제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들은 무조건 20만 원씩 한 달에 월 20만 원씩 지급해드립니다. 지금까지는 97,000원 지급해드리고 있어요. 2배 이상 늘립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잖아요. 그죠?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20만 원을 다 드린 것은 아니고 기존에 받는 국민연금은 그대로 다 받게 해드립니다. 받게 해드리고 플러스 14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차등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지만 작게 받는 분들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난한 노인하고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좀 사정이 나은 분들은 14만 원, 최소한 14만 원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손해보는 사람이 없고, 지금 자꾸 일부 시민단체에서 어떤 사람이 20만 원 받는데 국민연금 가입했다고 해서 14만 원 받으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 손해가 아니죠. 그 사람도 그동안 받던 것보다 14만 원 더 받는데 뭐가 손해입니까? 근데 한 사람이 20만 원 받고 한 사람 14만 원 받으니까 6만 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자꾸 비판하는데 20만 원 받는 노인들은 얼마나 가난하니까 20만 원 받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는 누가 뭐 이익 보고 손해보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익을 보는 겁니다.